국가의 법률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엔 조례가 있습니다.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조례안의 의미와 내용을 살펴보는 조례톡 시간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출발, 오늘 준비한 조례는 바로 이겁니다. 조례안 공동 발의에 참여한 여명 서울시의회 의원 이 자리에 함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공정경제 지원 조례안 어떤 조례안인지 먼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식적인 명칭은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말 그대로 공정경제를 유도하고 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 주체 간에 조율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조례안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네, 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셨어요. 그 참여하게 된 배경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제가 국민의힘 소속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만큼 헌법 가치로 보장된 시장 경제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시장 경제의 핵심은 경제 주체들 간에, 그러니까 노동자, 국가, 기업 간에 각자의 역할을 알아서 잘 할 때 국가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것인데, 가끔씩 이 시장 경제가 원활하게 정착되지 않은 곳에서는 반칙을 하는 그런 경제 주체들이 나타납니다. 네. 그럼에 따라서 모든 경제 상황이 왜곡되는 것인데, 그거를 국가나 지자체에서 좀 규제로서 견제를 하는 그런 역할이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공정경제하면 개념이 약간 막연하게 다가오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조례안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런 차원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뿌리 뽑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예컨대 거대 기업이 그 하청 업체인 중소기업에게 뭔가 그런 광고비 부담을 과도하게 전가한다든지 혹은 대리점의 물건을 강매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규제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서울시 차원에서도 다양한 그 공정경제 정책들을 펼쳐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관련 조례가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상임위원회 이제 논의를 하시면서 이 과정에서 뭐 이견은 없었는지요? 예, 지금 제가 속하고 있는 이 조례안을 관할하는 상임위원회가 기획경제상임위원회입니다. 네. 이 조례안은 지금 공정상생노동 위원회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공정경제라는 것이 사실은 처음 들었을 때 좋은 말인 것처럼 들리지만 애매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공정경제라는 용어를 정의한다는 것에서 약간의 설득이 있었지만, 그래도 경제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다수의 위원들이 찬성을 해서 조례안이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원 조례로 이제 명확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이 됐는데요.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선 사실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정말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슈화 되지 않으면은 알아서 일을 하지 않는 집단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5년마다 시장은 기본 계획을, 이 공정 경쟁에 대한 그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또 공정거래 지원 센터를 설치해서 중소기업과 사용자,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실효적으로 마련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례를 좀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이제 센터라든지 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이제 마련이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이제 발의하신 지 한 5개월 정도가 돼 있는데 이런 센터나 이런 것들이 좀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조례가 상정이 되고 통과가 되면 그 다음 해부터 효력이 발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 그리고 또 전문가들이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아직 있습니다. 이제 저기 마련이 되지 않고 이제 준비하는 단계다. 네. 그럼 이쯤에서 이제 의원님 의정 활동 얘기도 좀 여쭙고 싶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시기도 하고 20대에 20살 좀 넘은 나이에 서울시 의회에 입성한 젊은 정치인으로 주목을 받으셨어요. 그 정치에 입문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약간은 지금은 유치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뭐 통일이라든지 네. 아니면 기회 평등 이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왔는데 대학생 때 우연한 계기에 뭔가 안보나 통일 이런 것들을 다루는 대학생 동아리를 하면서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사회, 언론, 문화, 노동 이런 것들을 왜곡시키는 세력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범민주당 진영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그런 뭐 강성 노조나 전교조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에 미치고 있는 나쁜 영향력이 크다라는 생각에 어떻게 보면 일찍 활동을 하고 또 분연하게 활동을 한 결과 조금 제 생각과는 또 그리고 그 사회의 인식과는 다르게 일찍 정치계에 입문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남은 임기 동안에 목표가 있다면, 뭐, 어떻게 좀 남은 임기를 꾸려나가실 생각이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사실 남은 임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대선이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년 대선이 있고 3개월 후에 지방선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서울시장과 또 서울시의원, 구의원들을 함께 뽑는 선거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대선으로부터 뭐 3개월 후에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대선 후보에 따라서, 대선 대통령에 따라서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큰데 제가 소수의 야당 의원으로 느낀 점은 이 서울 시민의 세금을 어떻게 쓸지를 결정하는 것이 서울시 의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좌와 우가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균형을 이뤄야 우리 서울 시민이 낸 세금을 적합한 곳에 제대로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균형 잡힌 의회를 만들어내는데 남은 임기 동안 이렇게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네. 아무래도 뭐 비교섭 단체로 활동하시면서 좀 그런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네요. 네.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출발. 오늘 준비한 조례안 여명 서울시의회 의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